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0.6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한국 사람들한테 애증의 종목인데 약간 조금 제가 리포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KB증권에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게 아니라 제가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리포트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쓰잘데기 없는 내용까지 주렁주렁 막 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요약을 해야 돼요. 근데 기사 내용은 여기서 핵심만 딱 꼽아갖고 뭐 그냥 기사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핵심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에 숨은 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삼성전자에서 12만 원 간다. AI 중 가장 높은 밸류를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자, 내용 보시면 KB증권은 삼성전자에 3분기부터 엔비디아 AMD로 HBM3E 공급이 본격화가 전망되어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라고 진단됐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2만 원. 오늘 마감한 삼성전자의 가격은 7만 8천 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이 HBM3E 공급이 본격화가 전망되고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이 내용 말고요. 자, 하이닉스에서 지금 HBM이 한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독점으로 봐야죠.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에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지금 15X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엔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짓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25년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여기가 원래 그때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HBM 수요가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거의 극소수의 유저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그 고객사들, 그쵸? 큰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장은 돌리는 것부터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3년도 들어와서 챗GPT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HBM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원래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그쵸?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서 안 쓰고 있었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트렌드가 그냥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그냥 탁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장을 짓던 거를 수정해서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 측으로만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HBM3E를 납품할 수 있는 퀄리티를 맞췄어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만 받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생산 능력은 지금 생산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하이닉스의 이 내용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높다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HBM3 공급이 본격화가 전망되어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 맞는 말이지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엔비디아 측에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이 공급을 받으면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 그쵸? 좋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그쵸?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엔비디아 말고도 납품할 수 있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엔비디아하고 이거 말고도요. 지금 고객사들이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즉 GPU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고객사예요. 즉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싸게 파니까 야, 너네 적당히 좀 헤쳐먹어라,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 그런데 여기서 하이닉스는 캐파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나오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뭐 ES에 대한 수요 증가 영향, D램, 낸드 이런 상승분,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도 사실상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리가 포텐셜로 봐야 되는, 그 상승의 여력으로 봐야 되는 그 내용을 보면 HBM3E에 대한 하이닉스 측에서의 악재가 되는 거지,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이게 납품을 언제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더 강하고 좋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이 하이닉스보다는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보다 월등하게 더 높기 때문이다. 즉 퀄리티를 맞출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한 템포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지금 끌어올려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엔비디아에서도 인증을 했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가격을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추적하고 가격을 계속해서 이 추종 관찰 지속적으로 이 잡아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고 상승 여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근데 실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AMD에 납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즉 AI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학습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추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추론은 학습만큼 성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론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긴 효율 싸움이에요. 누가 싸게 A 서비스를 공급해서 이거를 많이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용 상관 안 하고 누가 먼저 선점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다면 추론 시장이 이제부터 올해부터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올해 한 중반 넘어가고 하반 넘어가고 지금 학습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그 단일 원칩에서 나오는 고성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효율을 이게 공간 대비 성능이나 뭐 가격 대비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효율을 높이는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인텔에서 지금 발표한 뭐 가우디 3, AMD에서 발표한 MI300 이런 쪽이 계속해서 HBM을 갖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낮은 쪽이 들어갑니다. HBM3, HBM4, HBM4E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성비도 좋은데 HBM2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까지 감안한다면 그렇죠. 이런 낸드나 뭐 D램 지금 있는 뭐 기존의 수요는 사실상 뭐 이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산 능력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12만 원 간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HBM은 계속 필요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럼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 어떻게 매매가 가능한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선익 시스템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상한가 한 방 쉬고 다음날 급등, 오늘까지 하락.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20%대의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26%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그쵸? 반도체 말고도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시세를 만들어낸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적인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4월 26일 날 나간 종목이고요. 8시 49분이죠. 그렇죠.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합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급등,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물론 제약이긴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이나 그런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타점에 대한 부분, 어떤 식의 원리에 의해서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고객사들 있죠?
거기서 상장 기업들 중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삼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뭐 삼성전자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지금 낮게 있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었던 가격을 보고 보는 것에 뒤집어 놓은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시장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걸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위험이 있을 때 이 종목이 빠지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발생하는 그 순간 시장의 위험하고 같아집니다. 삼성전자가 5% 10% 빠져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뭐 2700 가까이 되는데 2700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잡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